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나이가 들면 하루가 참 깁니다. 아침은 느리게 오고 저녁은 쓸쓸하게 찾아오죠.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밥그릇, 그 중 하나는 늘 비어 있습니다. 말 한마디 나눌 사람조차 없는 밤.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. 누군가와 함께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? 이 외로움을 누가 좀 덜어줬으면. 그 마음 너무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입니다. 저도 압니다. 외로움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.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외로움이 만든 결혼은 때로는 사랑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것. 진짜 문제는 혼자 사는 외로움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도 더 외로운 관계라는 것을, 그리고 노후의 재혼은 그 두 번째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 첫 번째 이유, 사랑이 아닌 계산이 시작될 때. 여러분 기억하시나요? 젊을 때의 그 설렘을, 이 사람 아니면 안 돼. 그런 열정이 결혼의 이유였습니다.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다릅니다. 사람보다 먼저 묻게 됩니다.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? 집은 누구 명의인가요? 자녀가 몇 명 있으신가요? 이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. 계약의 언어입니다.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재혼 부부의 가장 큰 갈등 원인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?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.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이 중심이 되어버리죠. 어떤 70대 남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같이 밥 먹을 사람 찾다가 결국 내 통장만 잃었어. 여러분, 젊을 땐 돈이 부족해도 사랑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노년엔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. 돈은 함께 쓰면 줄어듭니다. 하지만 신뢰는 함께 나누면 커집니다. 노후의 사랑은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. 가족이 등을 돌리는 순간 부모의 재혼은 자녀에게 기쁨보다 혼란을 줍니다. 엄마가 다시 결혼한다고? 아버지가 새 사람을 데려왔다고? 자식들은 축복보다 두려움과 분노를 먼저 느낍니다. 부모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그 행복이 자신을 밀어낼까봐 불안해하는 거죠. 한 60대 어머니께서 재혼 후 아들에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. 엄마, 이젠 저희 가족 아니네요.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울었습니다.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. 노년의 재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의 재편이라고, 즉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상속과 재산 분쟁이 뒤따르고 명절마다 가족의 긴장은 높아집니다. 결국 재혼한 부모는 새 배우자에게도 자식에게도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. 여러분, 사랑이 가족을 잃게 만든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. 노후의 사랑은 가족과의 조화 위에 세워져야 평화롭습니다. 세 번째 이유, 병든 뒤 아무도 남지 않는다. 건강할 땐 누구나 다정합니다. 하지만 병이 찾아오면 진심이 드러납니다. 한 노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은 하루도 병원에 안 왔어. 그녀는 말없이 병실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. 노후 재혼 부부의 60% 이상이 돌봄 부담 때문에 이별을 겪는다고 합니다. 병이 들면 사랑보다 책임이 필요해지는데 그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자식들은 말합니다. 아버지, 그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안 가도 되죠? 새 배우자는 말합니다. 왜 나만 해야 하죠? 당신 자식들은 뭐 합니까? 결국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. 침대 곁엔 고요한 병실과 시계 소리만 남습니다. 여러분, 진짜 사랑은 병들었을 때 드러납니다.
누가 당신을 간병해 줄지를 묻지 말고 누가 당신의 손을 마지막까지 잡아줄지를 보세요. 네 번째 이유. 함께 있어도 더 외로운 관계. 사람은 나이 들수록 평온을 원합니다. 하지만 재혼은 그 평온을 흔듭니다. 생활 습관, 식사 시간, 수면 패턴, 모든 게 다릅니다. 새로운 가족이 생기지만 그 속엔 낯선 공기가 자리합니다. 같이 있는데 대화가 없다. 같이 살아도 마음은 혼자다. 이런 말이 점점 늘어갑니다. 한 70대 남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. 혼자 있을 땐 외로웠는데 지금은 함께 있는데 더 외롭소. 그분은 아침마다 커피 2잔을 내렸습니다. 하지만 그녀는 늘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. 결국 그 둘 사이엔 정적만 남았습니다. 이것이 바로 공존 속의 고독입니다. 함께 살아도 마음이 닫힌 상태. 노년의 재혼은 외로움을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외로움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. 여러분, 외로움을 피하려고 결혼했는데 결국 그 외로움이 다시 돌아옵니다. 평화는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생깁니다. 다섯 번째 이유. 평화보다 사랑을 선택한 대가. 노후의 행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. 아침 햇살, 따뜻한 차 한 잔, 조용히 읽는 책 한 권. 그런 사소한 평화가 진짜 행복입니다. 그런데 재혼은 그 평화를 흔듭니다. 새 가족, 새 책임, 새 걱정. 심리학에서는 이를 평화 상실 증후군이라 부릅니다. 즉,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찾아오는 상태입니다.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. 노년의 재혼은 외로움을 치료하기보다 새로운 전쟁을 불러온다. 여러분, 이 나이에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. 그게 친구든 이웃이든 혹은 자기 자신이든 상관없습니다. 사랑은 인생의 축복이지만 평화는 인생의 완성입니다. 노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그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. 여러분, 사람은 외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서의 외로움은 혼자의 외로움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. 결혼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. 하지만 그 시작이 평화를 빼앗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.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일지도 모릅니다.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. 때로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평화를 만납니다.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.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